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다시 한번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 화이팅하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인데요. 제가 오늘 또 급작스럽게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또 영상 관련해서 또 정보를 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틈틈이 제가 또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또 부동산 제가 투자 관련된 얘기, 운영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제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새해 벽두부터 바뀐 제도 여러분들 아시죠? 취득세. 여러분들 주택 매매할 때 취득세를 내시게 되는데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아실 거고 수많은 전문가분들 또 유튜버 또 뭐 책글 블로그 글 등 통해서 많은 이미 뭐 해석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크게 바뀐 두 가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6억에서 9억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2%에서 이제 1에서 3%로 세분화되는 것 크게 하나고요. 하나는 1세대, 가장 이게 핵심이죠.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이신 분들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예전에 1.1%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 세율이 붙어서 4.6%의 세율을 내야 된다. 취득세가 거의 한 4배 이상이 높아졌는데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유튜버 영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블로그 전문가분의 글들을 보면서 거의 다 이해가 됐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유튜버라든지 정보를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없길래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또 아시는 지인분들 또 관련 이런 또 부처에 제가 전화를 하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부분 또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면 도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분양권 부분이었습니다. 분양권. 분양권이 여러분들 2019년 12월 3일 그 정책에 나오는 그 내용에대로 그까지 그 정책이 나오는 시점 그 전에 아마 계약이 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 아닌 분양권에 대해서는 유예를 좀 해줬죠. 건설하고 나중에 입주 시점까지 3년 정도의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하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1개가 되었든 또는 뭐 10개가 되었든 100개가 되었든 그것은 이때 당시에 1세대 4주택 여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분양권을 12월 3일에 작년 12월 3일 날 내가 분양권을 뭐 청약이 되었든 또는 프리미엄을 주고 제가 매수를 했던 12월 3일 이전에 내가 계약서를 쓴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다른 내가 일반 주택이 1주택자라든지 2주택자다. 그러면 세 번째 주택 또 두 번째 주택을 내가 취득했을 때는 그대로 기존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입주권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취득 이후, 그러니까 분양권이 나중에 건설이 다 돼서 내가 잔금을 하고 다 그 취득, 내가 등기상 권리를 받는 그때부터는 한 개가 됐던 게 1개가 되는 거고 또는 분양권, 주택수로 10개였지만 그때 당시에는 10개가 된다. 그럼 주택수에 안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분양권을 나중에 취득해서 잔금하고 입주하는 그 시점에는 그게 주택수로 모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예전에 분양권 투자를 했는데 분양권을 청약을 내가 받아서 만약에 그냥 입주하시는 분도 많을 거지만 요즘에 어떻습니까? 뭐 아무리 뭐 전매 제한이 있던 뭐 있겠지만 지방에는 전매 제한이 짧거나 없는데도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전매를 해서 기존에 있던 당첨자라든지 또 기존에 가지셨던 그 분양권 소유자로부터 내가 프리미엄을 뭐 내가 내고라도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최초 분양이라든지 최초 계약이 작년 12월 3일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정책이 발표되고 난 12월 말, 12월 중순 또는 올해 뭐 2020년 초다. 그때 내가 이제 어떤 분양권을 내가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데 나는 현재 지금 3주택이란 말이죠. 1세대 3주택인데 이 분양권이 최초에 분양을 했는 것은 이미 정책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럼 이거 분양권을 내가 매입해서 하더라도 취득세가 그냥 1.1%로 똑같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더니만 제 생각과 완전히 반대였던 거죠. 물론 이제 제 영상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어디 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알아본 결과 분양권을 전매를 해서 계약이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분양권을 내가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죠, 여러분들. 그때 아마 12월 3일 이후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분양권을 전매를 해서 날짜가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그 시점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이 분양권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취득세를 4.6%를 내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분양권 전매 그 날짜 관련해서 분양권은 주택수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해도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12월 3일 이전에 최초 계약이라든지 나중에 그때 뭐 전매를 하든 간에 그 날짜 전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에 분양 계약을 했다거나 또는 그 이후에 내가 전매를 해서 어떤 분양권을 소유를 가져왔다면 그분이 무주택자나 1, 2주택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3주택 이상의 분이 그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또 그때 전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그 시점이 12월 3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분은 4.6% 취득세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이 부분이 제가 참 고민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많죠. 1세대 기준이 무엇이냐. 참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이 지침에 나왔습니다. 1세대의 기준이 나왔죠, 여러분들. 자, 뭐 부모,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정책에서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고 딱 그냥 명시를 딱 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살던 아니면 지금은 보통 직장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타지에 나가서 살던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기준이지만 이분들이 세대가 분리되더라도 이분들은 모두 다 1세대에 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6살에 이제 뭐 어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내가 원룸을 살든지 또는 뭐 회사 사택을 사든지 간에 그쪽으로 내가 주소 이전을 해야지만 뭔가 다 되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했다는 거죠. 부모님 세대하고. 그럼 따로 세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고 30세 미만이라면 내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고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근데 내가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하겠죠. 해서 내가 정확하게 세대 분리가 됐다면 이제 다른 세대로 간주를 하겠지만 이 상황이 기존의 이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면 계속적으로 한 세대에 거주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잠시 글씨를 잘 못 적지만 적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있으신데 아버지 명의의 한 채가 있고 예를 들어서 또는 어머니 명의에 또 한 채가 있고 이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저처럼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이제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제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분의 서로에 간의 소통이라든지 대화가 없다면 이 상황에서 이 자녀가 갑자기 나 부동산 이제 나 1주택이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내 자산을 늘려야 되겠어 하면서 또 다른 주택을 30세 미만 결혼 전에 내가 또 다시 구매를 했다. 취득세 1% 되겠지 하다가 1세대 4주택자가 됨과 동시에 이 자녀는 4.6% 취득세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또 다른 경우의 수가 많겠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한 채 한 채 어머니가 계신데 만약에 시골에 아버지가 시골에 이제 형제분들과 공동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예전에 그 집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때 보면 아버지는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어머니 1주택 자녀가 또 내가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가지고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함과 동시에 4주택자가 되면서 바로 취득세가 4.6%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버지도 투자에 관심이 많을 수 있고 또는 아버지는 관심이 없는데 어머니들이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이분들이 또 있는데 내 자녀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다. 그런데 만약에 뭐 투자 관련돼서 서로 얘기가 잘 안 됐다. 뭐 지금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뭐 채수가 몇 개인데 이런 전혀 서로 간의 대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 또다시 이 하나의 그 단어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대 간의 소통이죠. 소통. 자, 소통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4주택제를 그런 것을 주택을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가 나는 상관이 없어 난 내 자식과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딱 했는데 4.6%를 내야 된대. 또는 우리 부모님이 나는 이제 떨어져 난 나와서 살고 있고 나 성인이고 결혼 안 했을 뿐더러 세대도 분리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몇채 있는지 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서 투자를 했는데 내가 갑자기 네 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있다가 1.1%대의 취득세를 낼 줄 알았더니만 4.6%에 갑자기 4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 갑자기 여기서 제가 어제 갑자기 떠오른 내용이 지금 이 소통이 사실 필요한 2020년에 자녀 간의 소통 또 부부 간의 소통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생각이 언뜻 딱 드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심상치 않겠구나. 뭣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겠구나. 이 영상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 30세가 기준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만 30세인 거죠. 만 30세. 우리나라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나이가 아니고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만으로 뭐 나이가 몇 살이지, 또는 내 자녀가 만으로 지금 몇 살인지, 그런데 얘기를 해보셔야죠. 지금 혹시나 너 부동산 투자해, 지금 뭐 이게 뭐 관심이 있느냐, 또 혹시나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느냐, 또는 우리 부모님이 또 2주택자 뭐 다주택자인데 혹시나 부모님 또 다른 뭐 투자를 하고 모르는 계획이 계신 거예요? 서로 협의를 한 다음에 순서를 정하든지 또는 기존에 있는 것을 먼저 팔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던 부분을 제가 또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1세대에 포함되는 가족들 중에 만약에 요즘에 또 이런 것들 있죠. 결혼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30세 미만이든 이상이든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 추세가 어떤가요, 여러분들? 바로 혼인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뭐 그런 뭐 시대적 흐름이 뭐 그렇다고 해서 좀 살아보고 하겠다, 또는 아예 안 하고 살겠다, 아니면 1년 지나고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부들이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 자녀는 결혼했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가 된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한다. 이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혀 생각하지도 하고 있지도 않다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우리 세대 자체가 3주택자였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는 따로 분리된 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세대였다는 거죠. 혼인신고가 안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지금 이 세대의 개념 자체도 아셔야 되고, 내가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뭐 우스갯소리로 이혼을 하면 되느니 이런 얘기 하시는데 참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이렇게 해서 법망을 피해 가야 하나, 참 우스운, 참 그렇지만 씁쓸한 이런 얘기도 나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다주택자 또는 임대사업자 관망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뚜렷할 것 같고, 저도 지금 마찬가지고, 아마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자, 기존에 근데 저처럼 이제 임대사업 물건을 등록한 사람들은 이미 뭐 장기간으로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매물을 팔고 싶어도 지금 팔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투자 수요는 억제하지만 또 다른 곳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들으셨겠지만 뭐 풍선 효과가 나느니 어떤 지방이 또 뜨느니 9억 이하의 주택 수요가 또 늘어날 것이니 그쪽에 투자자가 몰릴 것이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마 지역별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사람들은 아마 그 등록하지 않은 이런 다주택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봐야 크게 필요 없겠다 하시는 못난이 물건이라고 그러죠. 그런 물건 먼저 이렇게 딱딱 뭐 처분을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존 주택에 대한 기존에 되팔면서 공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또 이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규제 정책인 거죠. 자,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무주택자다, 또는 1주택자, 2주택자인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찍는 1월 4일, 지금 항상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비수기죠, 여러분. 겨울철이고. 자, 일시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갈 수 있지만 이런 비수기라는 겨울철, 그리고 이 정책이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온 이 시점에는 오히려 그분들께는 정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인생에 오지 않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하실 분들, 또는 내가 실거주로 주택을 매수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주변에 정말 급매로 나오시는 그런 위치 좋은 곳에 물건을 잘 확인해 보셔서 정말 급매로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요, 부동산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 정치인들,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정부 고위 관료들, 뭐 대학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관들, 대기업들 전부 다 부동산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일구었습니다. 자, 그분들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맞는 건가요? 일반 서민들, 일반 대중들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나요? 1주택, 2주택자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투기꾼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때려잡아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분들 자기들은 다 그렇게 해놓고 뭐 일반 서민들이 1억짜리 매물 한두 채, 세 채 사면 다주택자라고 뭐라 하고 투기꾼이라고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제발 벗어나시고, 나는 나와 내 자신 그리고 내 가족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이 어떻게 내 미래에 지금보다 조금 더 덜 팍팍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하셔서 올해 2020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2020년 벌써 4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말이라든지 올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해야 될 그 계획들, 목표를 딱 생각하시면 그게 아마 있으실 건데, 혹시라도
작심 삼일로 끝나신 건 아니시겠죠 벌써. 자, 다시 한번 그 목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요. 계속적으로 내 목표 이루실 수 있는, 또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액션 플랜을 가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